AI의 최대 적은 전력 소모가 아닐까. 일본 전체에서 쓰는 전기 전체를 다 합치면 26년에 AI가 쓰는 그런 전기. 그럼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원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I의 기술 발전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오늘 과기정통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AI 반도체 정책과 연구 개발을 주도해 오신 이종호 서울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5월 달부터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의 임무를 시작을 해서 작년 2024년 8월 달에 임무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AI로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여행 계획도 세워달라고 할 수 있고 음흠. 지브리풍으로 내 사진 바꿔줘 막 이런 것도 지금 유행이고 그 AI 기술 발전이 지금 현재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사람의 능력을 넘어가는 시기가 한 뭐 2040 몇 년이 된다.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추론하거나 이미지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람을 앞서 있고 독해 능력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잘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수학 시험 같은 것도 보면 네. 상당히 사람의 평균 점수에 근접해 와 있고 다른 이제 기능들도 상당히 이제 사람이 근접해 있고 어떤 거는 넘어가 있고. 전력 소모 문제 이게 사실은 그동안 좀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AI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AI의 최대 적은 전력 소모가 아닐까. AI를 하는데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이 네.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우리 엄지손톱 한 개, 두 개? 크기 한 그 정도의 칩이 400와트를 써요. 이제 화상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능력이 훅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냉각을 시키죠. 네.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그 액체를 흘려서 냉각을 액침 시키는. 냉각?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네. 열로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고 열이 나니까 그걸 또 식혀주는 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전기를 먹고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전기 먹는 하마다 일본 전체에서 쓰는 전기 전체를 다 합치면 26년에 AI가 쓰는 그런 전기 그 정도 되거든요. 26년에 그럼 3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네.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원전으로 돌아서겠다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예. 27개국 중에 아마 14개국이 원전으로 네. 가겠다. SMR 형태로 해서 전기를 네. 공급을 하겠다. 그럼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원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네. 공급하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원전이 제일 적당한 후보로 나오고 있고 SMR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왜 SMR일까요? SMR은 이제 훨씬 더 안전해요. 그 대형 원전은 뭐 물이 침수가 되거나 발전기가 안 돌아가면은 물 순환이 안 되고 노심이 녹아내리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가 돼서 이렇게 노출이 됐다 해도 굳어버려요. 그 안에 방사능 물질을 딱 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원전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발전과 함께 전력 인프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결국에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고 앞서서 말씀 주셨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를 잘 하는데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이런 데보다는 네. 온 디바이스 AI, 또 이런 저전력이 사용해서 돌아가는 AI, 이런 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DRAM 또는 낸드 플래시 또는 그 비휘발성 메모리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계산기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좀 강점이 있는 거죠, 나름의. 네, 메모리 국가적으로. 반도체가 메모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계산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를 계속 어떤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파운다리는 외국의 큰 손들, 플랫폼 기업의 설계를 이제 받아서 뭔가 이렇게 제조를 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파운더리 쪽. 예, 아날로그 계산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걸 네.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허. 예. 사실 지금 AI 가속기 쪽의 파운드리는 우리나라가 좀 취약하지 않나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 이제 젠슨 황 그분이 주로 TSMC를 많이 이용해서 네. 그 자기들의 GPU를 네. 양산을 하고 있죠. H100. H백.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네. 주로 많이 생산을 하죠. 네. 그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걸 좀 우리나라에서도 예. 많이 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잘 못 따라갈까요? 여러 네. 요인이 있죠. 뭐 적기에 또 뭐 투자도 잘해야 되고 또 아.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 기술력도 키워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와서 네.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면도 좀 부족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정부 정책상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좋을까요? 또 양산의 그 캐파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기술력으로 보면 거의 최상급이죠. 메모리는 뭐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하고 있고 주의 깊게 이제 미래 연구를 이제 해서 기술력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기업 혼자서 연구를 못 해요. 실질적인 그런 그 산학 협력이 될 수 있는 네. 그 소통, 분위기, 환경 그런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경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걸로 AI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럼요, 생각하고 그럼요. 계세요? 우리 젊은 조교수 분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잡 시큐리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AI 때문에 그렇다. 막연히 이제 강의만 하면 AI가 더 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키우는 학생이 AI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근데 이제 저는 아나운서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AI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AI가 어떤 직업을 없앨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그 직업에서 뭔가 편리하고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으로서 굉장히 역할도 잘 해요. AI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AI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그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생존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의 요소죠. 어릴 때부터 AI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AI 그 디지털 교과서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AI부터 이제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과정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열악한 곳, 빈부격차, 이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참고서도 못 사주고 하는 학원은 뭐 못 보내는 상황. 그런 상황에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굉장히 개천에서 용을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 AI하고 이렇게 문답식으로 적응형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요. AI가 뭐 몇만 명 또는 뭐 20만 명 기준으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쫙 나와요. 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의 소질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네. 그거를 부모한테 주면은 얘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좀 더 행복하고 또 천재가 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이제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우리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AI 시대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AI와 같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AI 물결은 정말 해일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AI를 되돌릴 수도 없어요.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친구하다 보면 AI로부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편리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통하시고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